안녕하세요. 10강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의 활용인데요. 그 첫 번째로 지수함수의 활용에 대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다음 방정식을 푸시오. 문제에 대한 파악을 먼저 하고 들어가자면 1번, 2번, 3번을 봤을 때 모두 지수에 미지수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방정식을 풀라고 했기 때문에 그 지수에 들어갈 미지수를 찾는 것, 그냥 우리 흔히 지수 방정식이라고 지칭을 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수 방정식의 풀이는요, 기본적으로 밑을 통일시키는 게 우선입니다. 자, 밑을 통일시킨 다음에 무엇을 하느냐? 지수를 당연히 비교를 해야겠죠. 지수 비교를 통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던 1차 방정식이나 2차 방정식 쪽으로 문제를 전환시켜 주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첫 번째 문제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의 x제곱은 32다. 자, 두 개가 공통적으로 가질 수 있는 밑을 생각하면 2라는 숫자라는 게 머릿속에 떠오르실 거예요. 자, 그러면 2의 세제곱의 x제곱, 이것이 2의 5제곱이 되니까 2의 3x제곱이 2의 5제곱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수만 비교를 해봤을 때 3x와 5가 같다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밑을 통일시키게 되면 지수끼리 비교를 하게 되면서 우리가 알고 있던 방정식으로 전환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1차 방정식이죠. 양변을 3으로 나누게 되면 x의 값은 3분의 5.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문제 아주 기본적인 거를 풀어보았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두 번째 문제 계속 갑니다. 2의 2x-1제곱이 16이다. 좌변은 밑을 더 통일시킬 것도 없이 2로 통일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우변의 밑만 2로 통일해버리면 2의 4제곱으로 변형시킬 수가 있습니다. 지수를 비교해 봤을 때 2x-1이 4와 같기 때문에 이 마이너스 1을 이항시키고 2로 나누면 x의 값은 2분의 5가 됩니다. 금방 끝나죠. 자, 1번과 2번 같이 단순하게 두 개의 항이 나와서 밑을 통일시켜서 지수를 비교할 수 있는 문제라면 너무나도 쉽습니다. 그런데 3번 문제와 같이 조금씩의 변형이 되었다. 그러면 좀 얘기가 달라지겠죠. 그러면 3번 문제 유형은 특별하게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까? 먼저 치환이라고 써두고 갑시다. 치환. 자, 1번, 2번 문제에서도 지수를 포함한 방정식인데 결국 해법은 어디서 나왔느냐? 1차 방정식의 해법으로 답은 마지막에 해결이 되었어요. 밑을 통일시켜서 1차 방정식으로 전환을 시켰기 때문이었죠. 3번 문제 4의 x제곱 마이너스 3 곱하기 2의 x제곱 플러스 2는 0. 자, 두 개의 항끼리 단순 비교하는 그런 형태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제가 1, 2번에 대한 얘기를 또 하면서 말씀드렸던 건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쪽으로 전환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3번 문제도 이 치환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기존에 풀 수 있었던 방정식의 해결 중에 어떤 하나로 귀결된다는 거. 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밑을 통일해서 쭉 써보겠습니다. 제가 밑을 통일한다라고 하는 것은 미지수가 있는 그 항들의 밑을 통일한다는 건데요. 2로 통일해 보겠습니다. 2의 x제곱의 제곱. 자, 방금 제가 쓴 거 이해되시나요? 자, 4의 x제곱인데요. 4는 2의 2x제곱입니다. 그러면 얘는 2 곱하기 x라고 해도 되지만 x 곱하기 2라고 해도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물결 표시로 썼던 요 항의 표현대로 쓸 수가 있는 겁니다. 다음 마이너스 3 곱하기 2의 x제곱 플러스 2는요. 제가 왜 2의 x제곱을 괄호를 쳐놨을까 생각해 보시면 2의 x제곱이 반복적으로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저 2의 x제곱 자리를 다른 어떠한 문자로든 변환을 시킨다면 식 자체가 지수 방정식이 아니라 2차 방정식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볼게요. 2의 x제곱이라고 하는 거를 새로운 문자 t로 치환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 치환이라는 규칙은요, 약간의 제약을 두어야 한다는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주어진 1번 줄을 봤을 때 x라는 문자에 대한 식이었어요. 근데 얘가 치환이 되면 2번 동그라미 식으로 바뀌는데요. t제곱 마이너스 3t 플러스 2는 0이라고 하는 t에 대한 2차 방정식으로 바뀌게 돼요. 문자가 아예 바뀌었습니다. 자, 그러면 문자가 바뀌면서 그냥 기존에 있는 x의 범위를 가져가도 될까? x라고 하는 건 지수에 있기 때문에 실수 전체 범위가 되는데요. t라고 하는 것은 지수의 결과물이거든요. 지수 함수를 그려봤지만 우리는 지수의 결과물, 지수의 함수값들은 항상 0보다 크다라는 걸 배웠어요. 치역이 0보다 컸었던 거죠. 그것처럼 문자를 바꿨을 때에는 반드시 교체한 문자의 범위를 써주게 됩니다. 이것이 답을 구했을 때 큰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인 거거든요. 자, 다음 치환된 상태에서 문제를 끝까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수분해하면 되니까 t-1, t-2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고요. t는 1 또는 2가 되죠. 자, 주어진 범위가 0보다 크다였는데요. 1과 2는 다행히도 0보다 모두 큽니다. 만에 하나라도 여기에서 음수해가 나왔다. t가 음수인 것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과감하게 답에서 지워주어야 한다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t의 값이 1과 2가 나온다는 건 알았으니까 우리는 x값을 찾아야 됩니다. 다시 원상복구를 시켜주죠. 그러면 2의 x제곱이 1 아니면 2가 되는 건데 1이라고 하는 건 2의 0제곱, 2라고 하는 건 2의 1제곱이니까 역시나 여기서 다시 한번 지수방정식을 생각해보면 지수끼리 비교했을 때 x가 0 또는 1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세 번째 문제의 정답은 0 또는 1이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등식을 푸시오. 자, 여기에도 지수의 표현, 미지수가 지수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수 부등식이라고 얘기를 하고 유형화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지수 방정식은 밑을 통일시킨 다음에 지수 비교를 했었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지수 부등식도 밑을 통일하고 그 다음 지수를 비교할 겁니다. 그렇지만 방정식일 경우에는 는이라서 상관이 없었던 것이 여기서는 문제가 되는 것이 부등식에게는 방향이 존재합니다. 방향. 좌변 쪽이 더 큰 쪽인지 우변이 더 큰 쪽인지 이 방향성이 존재하는데요. 우리가 양수와 음수를 곱할 때 바뀌는 것이 다르는 것처럼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는지 안 바뀌는지가 다른 것처럼 밑에 따라서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기도 하고 바뀌지 않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수를 비교할 때는 이 방향을 잘 생각해 줘야 된다는 거. 자, 기억하면서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3의 x제곱이 3루트 3보다 작거나 같다입니다. 3의 x제곱이고요. 얘는 3의 1제곱, 루트 3은 3의 2분의 1제곱인데 이 둘을 더하고 있기 때문에 지수가 더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3의 2분의 3제곱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밑이 통일이 되었으니까 지수끼리 x와 2분의 3이 비교가 되어야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정리 한번 하고 갑시다. 밑이 통일이 되어서 지수끼리 비교를 할 때 밑이 1보다 크다면 부등호의 방향이 그대로 갑니다. 부등호 그대로. 그렇지만 밑의 범위가 0에서부터 1 사이가 된다면 부등호의 방향이 반대로가 됩니다. 요것만 기억하면 여러분들 지수 부등식 문제 푸는 거 어렵지가 않을 겁니다. 자, 그럼
밑이 3보다 큰 상황이죠. 밑이 1보다 큰 상황이죠. 3의 x제곱, 3의 2분의 3제곱이니까. 자, 그래서 부등호 방향 그대로 유지시키면 어라? 바로 답이 나왔습니다. 1번 문제 해결. 자, 다음 두 번째 문제인데요. 자, 2분의 1의 x제곱, 밑이 2분의 1이에요. 근데 0.25. 자, 한 번 정도 여러분들께 생각할 시간을 좀 벌어주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는데요. 0.25라고 하는 건 100분의 25, 즉 4분의 1입니다. 바꿔서 쓰자면 2분의 1의 x제곱이 4분의 1보다 크다는 거기 때문에 밑을 통일시킬 수 있어요. 밑을 뭘로? 2분의 1로 통일시킵니다. 2분의 1의 x제곱이 2분의 1의 제곱보다 크다. 자, 그러면 x는 2보다 크다. 이렇게 해야 되느냐? 안 됩니다. 이거야. 왜? 밑이 0과 1 사이에 있을 때에는 부등호 방향을 반대로 가져가자. 자, 그러니까 지수를 비교할 때 밑이 0과 1 사이에 있는 2분의 1이니까 부등호의 방향을 반대로 바꿔서 써야 올바른 답이 된다. 이겁니다. 자, 이렇게 이해하고 다음 세 번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지수 방정식에서도 얘기를 살짝 했던 치환하는 문제입니다. 결론부터 써고 갈게요. 치환하는 문제다. 자, 그러면 2분의 1의 2x제곱, 2분의 1의 x-1제곱, 마이너스 3. 이것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역시나 이 치환이라는 방법을 쓰면 기존 배웠던 부등식의 문제로 바뀐다라고 했었으니까요.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거 2분의 1의 x제곱, 요거의 제곱이다. 다음 2분의 1의 x 마이너스 1제곱이라는 건 2분의 1의 x제곱과 2분의 1의 마이너스 1제곱을 곱한 거거든요. 그런데 2분의 1의 마이너스 1제곱은 역수를 취해주면 2가 되기 때문에 플러스 2에 2분의 1의 x제곱 이렇게 쓸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치환을 한번 해봅시다. 누구를 치환할까요? 당연히 2분의 1의 x제곱을 t로 치환하겠습니다. 당연히 쓸 거 t의 범위는 0보다 크다. 자, 그러면 주어진 식이 어떻게 바뀝니까? t제곱 플러스 2t 마이너스 3 얘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자, 그러면 t 플러스 3 t 마이너스 1 요렇게 인수분해가 될 것이고요. 2차 부등식의 풀이에서 2차식이 인수분해가 되어 있을 때 그 2차식을 0이 되게 하는 여기서는 t의 값이죠. t의 값을 기준으로 해서 0쪽으로 부등호 방향이 열려 있으면 4의 범위 2차식 방향으로 부등호의 방향이 열려 있으면 바깥 범위가 답이라는 걸 알고 있을 겁니다. 0쪽으로 지금 부등호의 방향이 열려 있죠. 그래서 마이너스 3보다는 크거나 같고 1보다는 작거나 같다. 자, 이렇게 쓰고 싶은데 그게 아니라 t의 범위가 0보다 크다는 건 항상 이 문제를 지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답을 쓸 때는 0에서 최종은 아니지만 현재까지의 답을 쓸 때는 0에서부터 1까지다. 이렇게 써줘야 됩니다. 그런데 원래 상태로 돌려줘야 되겠죠. t가 뭐였느냐? 2분의 1의 x제곱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2분의 1의 x제곱 당연스럽게도 0보다 큰 겁니다. 지수의 결과 0보다 큰 것이기 때문에 자, 이게 1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또 부등식이죠. 밑을 일치시켜라. 밑을 2분의 1로 일치시켜라. 그러면 2분의 1의 0제곱이죠. 그러면 x와 0이라고 하는 지수만 비교하면 되는데 밑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0에서 1 사이의 숫자인 2분의 1이다. 그러니까 부등호의 방향은 반대로 바뀌어서 최종적인 정답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답을 쓰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어느 강의 수면에서 빛의 세기가 I0일 때 수심이 D미터인 곳에서의 빛의 세기는 ID. 자, 그거에 대한 공식은 I0에다가 2의 마이너스 4분의 D제곱만큼을 곱한 것이다. 자, 사실 이러한 것들은 식은 수학적이긴 하지만 물리나 이 문제 이외의 것들 화학이나 생물이나 이런 기타 여러 가지 과학 탐구 과목에서 볼 수 있는 내용들이겠죠. 지구과학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러면 이런 문제를 풀 때 우리는 뭐에 집중을 해야 되느냐? 다른 거 없습니다. 대입에 집중하면 됩니다. 문제를 풀면서 빛의 세기에 대해서 당연히 강의 수면에서부터 수심이 내려갈 때마다 빛의 세기는 줄어들 겁니다. 그거에 대한 식을 누군가 만들었겠죠? 그 식을 계산할 수 있으면 된다 이겁니다. 자, 빛의 세기가 수면에서 지금 수면과 몇 미터 내려간 그 두 위치에 대한 비교가 되어 있어요. 자, 여기가 수면이야. 수면에서 빛의 세기가 있을 거야. 걔를 뭐라고 한다고 했냐면 I0야. 자, 깊이 들어가. D미터만큼 간 거야. 그랬을 때 거기에서의 빛의 세기를 우리는 ID라고 한다고 그랬어. 근데 비교를 해봤을 때 당연히 위에 있는 빛의 세기 여기가 I0가 더 셀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ID까지 이동을 했을 때 이 빛의 세기는 최초 빛의 세기 16분의 1밖에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그러면 식을 세워볼게요. 자, 요 위치에서의 빛의 세기 ID가 저 처음에 있는 I0 곱하기 2의 마이너스 4분의 D제곱이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면 얘는 ID라고 하는 거는 최초의 I0에 비해서 16분의 1밖에는 안 되는 애기 때문에 ID 자리에 16분의 I0를 갖다가 대입을 해버리면 여기에서 대입만 하면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문제가 쉽게 해결이 되는 겁니다. 끝까지 가보죠. 자, 끝까지 가보죠. 16분의 1에 I0라고 하는 놈은 I0 곱하기 2의 마이너스 4분의 D가 됩니다. 그러면 I0 약분. 선생님, I0가 어떻게 약분돼요? 0이 아니라는 보장 있습니까? I0가 0이라면 이 문제가 성립이 될까요? 수면에서의 세기가 없는데 어떻게 수면이 D미터까지 내려갔을 때 세기가 기록이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되겠죠? 양변 I0로 충분히 약분 가능합니다. 빛의 세기가 있다는 소리니까요. 자, 그러면 바꿔서 쓰겠습니다. 좌우배를 바꿔서 썼을 때 2의 4분의 D제곱은 16분의 1이니까 2의 마이너스 4제곱이라고 쓴 거야. 왜 이렇게 쓴 거야? 지수방정식 만들려고. 우리 지금 D 몇 미터 내려가는지 찾고 있잖아요. 그럼 밑을 통일시켜서 지수끼리 비교를 해야겠죠. 자, 그러니까 마이너스 4분의 D가 마이너스 4야. 아하, D라고 하는 값은 16이구나. 즉, 최초의 빛의 세기에 비해서 16분의 1이 되려면 16m를 내려가야 16분의 1이라는 빛의 세기를 얻을 수 있구나. 자, 이렇게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했던 내용을 좀 얘기를 해봅시다. 첫 번째 문제, 지수 방정식이었고요. 기본은 밑을 통일시키고 지수 비교하는 거였습니다. 치환을 해서 문제를 풀더라도 밑을 통일시켜서 지수에 있는 내용을 1차 방정식 또는 2차 방정식으로 만드는 것과 유사한 방향으로 과거에 배웠던 내용들을 이용하기 위한 방식이다. 그렇게 생각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치환하는 법까지 얘기를 했고요. 지수 부동식에서도 마찬가지로 단순 비교하는 내용과 치환하는 걸 했는데 단순 비교를 할 때 주의할 사항이 있어요. 밑이 1보다 클 때는 부동호 방향이 유지된다. 밑이 0과 1 사이에 있을 때는 부동호 방향이 반대가 된다. 자, 다음 3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다양한 과학교과 분야 또는 사회 분야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교과로 융합이 되어 있는 그런 문제의 경우에는 사실상 수학에서는 대입을 통해서 그 식에 대입을 함으로써 우리가 알고 있는 지수방정식, 지수부등식 이런 쪽으로 유도를 해가지고 끝까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자, 이렇게 얘기해 줄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세 문제 한번 풀어봤고요. 지수함수, 로그함수에 활용해서 지수함수의 활용 먼저 좀 해결을 해보았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